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요일 오전에 이걸 찍는 거죠. 일요일 날도 한 새벽 한 4, 5시에 일어나서 눈이 뜨이는데 미치겠어요 이 버릇. 그래서 이제 조용히 다음 주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위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이 여의도에서 한 40명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강의를 스터디 모임을 했죠. 한 4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1시간 하고 두 애널리스트가 1시간 반씩 했는데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제 강의에 와주신 친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시장을 지속적으로 파는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나하나 종목 속에 번뜩이는 그러한 것들이 참 좋은 종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스터디 모임에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련된 여러 자료는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어제는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우리 카페 친구분들 중에서 시골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 많으셔서 좀 보시라고 우리가 어제 유료로 돈을 냈고 듣는 친구분들의 동의를 좀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변화, 어제 저도 체인지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2차 전지가 꺾인 거냐, 이것 자체도 다시 올라오던 말로 한번 꺾였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죠. 여기서 변화가 반도체와 조선주와 전력기기, 의료 미용기구 이런 쪽으로 새로운 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리오픈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떠오를 것이냐, 어떤 변화의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강조했지만 이 썸머넬리에 이제 7분 응선을 넘어서 8분 응선을 지나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가서 먹고 쉬어야 된다. 찬바람 나면 시자가 이제 제 기본 전략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의료미용기기 또 뭐가 있을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2알이 남아있다. 8분 능선을 지난 거죠. 그러면 시장이 관성에서 20% 정도 수익이 남았다면 관성에서 40%, 50%까지는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 아니면 향후에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이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좀 꽂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가 0.5% 상승, 나스닥이 1.9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0.99% 상승.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날 미리 선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좋은데 선반영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월요일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시작할 거다. 이 가정을 깔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개인 소비지수 PC 지표가 하락을 한 거죠. 이 PC 지표가 뭐냐를 아주 제가 토요일날 우리 강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일정 기간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물건 굿즈하고 서비스를 다 합한 데 지출한 비용을 지수화한 거죠. 네, 여기에 CPI와 다르게 CPI는 도시 소비자만을 넣었는데 여기는 미국 전역 도시 농촌을 다 합쳐서 물가지수를 만든 게 PC라는 거죠. 따라서 PC 지표가 FOMC 회의를 하는 그러한 페드 멤버들에게는 훨씬 더 CPI보다 현실적인 종목이다. 특히 CPI는 구선 종목을 2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지만 이 PC 물가지수는 분기마다 조정을 해서 현실을 가장 빨리 소비 패턴을 반영을 한다. 이런 면에서 PC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떨어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PC를 통해서 가격지수를 내고 여기에 숨어있는 지수, 전년 대비 물가지수를 내는 게 PC 물가지수인데 이게 지난달 3.8에서 3%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죠. YOY로 기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명목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코 CPI, 코 PC 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 4.4에서 4.9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그래서 꼭 박수를 칠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식의 플레이어들은
명목상 3%대를 보였다는 것에 박수를 하고 환호를 했다. 이게 주식을 상승시키는 모습으로 올렸다. 그래서 8월은 FOMC 회의가 없고 9월에 있고 다시 10월 쉬고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3번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번을 올릴 것이 아니면 안 올릴 것이냐는 향후의 물가 CPI와 PC 물가지수와 그 다음에 임금 관련 이 3개의 지표가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FOMC를 되돌려보면 파월은 딱 한 줄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표만 잘 조절이 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나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변수는 이미 지났다. 상수화되면서 갈수록 그 파워와 그 가치는 희석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기업 실적 숫자 싸움과 내년의 모습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내년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서 숫자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새로운 시장의 재편이 이 여름이 지나가면 찬바람이 불면 내년의 모습이 시장에 반영되는 큰 변화, 체인지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IR을 한 거죠. 기존에 먼저 추정 실적을 발표하고 이제 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Q&A도 하고 IR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용량 DRAM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고용량 DRAM은 HBM과 DDR5를 이야기한 거죠. 오케이,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낸드를 감산하겠다. 감산을 확대하겠다. 이게 문제였는데 낸드 감산을 확대하겠다.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한 삼성 I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재고가 감소하고 서버 DRAM 내 DDR5 비중도 연말까지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DDR4에서 DDR5%의 빠른 전환이 지금 DRAM 시장에서 핵심이다. HBM이 잘 팔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랜드에 대해서 추가 감산을 하겠다. 네, 경쟁사들도 추가 감산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더 변동성이 큰,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되는, 뭐라 그럴까? 이 레버리지가 크게 반응하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수혜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제 앞선 그런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AAR인가요? 네, 이러한 이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죠. AA 아니에요. GA. 이러한 쪽에서 수율이 잘 잡히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TSMC가 지금 유타를 맞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나 DDR5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GA의 수율을 잡고 그 다음에 테슬라 전 물량을 따오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약간 HBM이라는 DDR5에 대해서 좀 서운한 면이 있었지만 삼성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게 호재로 작용했던 한 주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봅시다. 2분기의 영업이익이 6,700억이죠. 그런데 3분기에는 2조 8천억. 4분기에는 4조 2천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8조 3천억인데 내년에는 36조가 나온다는 거죠. 내년 1분기, 2분기가 삼성전자는 6,400억밖에 안 나왔는데 다시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조 단위의 수익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너스 2조 9천에서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반도체는 우리가 2차 전지가 꺾였다고 생각하면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돼. 이치템, 우리 구찌백처럼 꼭 가져가야 돼. 이치템이 된 거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변화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반도체는 시장을 이끌 리더가 확실하다. 그 다음에 또 뭔가 올라올 것에 대해서는 또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게 그나마 희망과 브라이트, 꺼져가는 썸머넬리를 더욱 브라이트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새로운 대안이 됐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꺾였는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대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의외로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반도체라는 너무도 멋진 대안이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간 한 주였다. 그 밸런스의 시소가 이제 방향성에 기울어지고 삼성전자가 위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반도체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그러한 시기가 됐다. 이 썸머넬리의 마지막 이하를 반도체가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할 건데 이게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반도체가 너무 종목이 많고 공정이 많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한 주가다. 이번 주말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금요일 시장은 금리가 그나마 1.2p 2년짜리 10년짜리 1.2p 약간 하락을 하면서 상승이 멈추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했는데 금요일날 주식시장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하나밖에 없었다. 인텔이다. 6.6% 36달러까지 올랐다. 이게 25달러부터 시작해서 36달러. 인텔을 제가 왜 강력 추천하냐면 인텔과 제가 AMD를 많이 추천을 했는데 인텔은 미국 정부의 얼굴이다. 미국이 인텔을 살리지 못하면 IRA법에 의해서 반도체를 육성하고 살리는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다 헛방이 되는 거죠.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인텔을 살릴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의 절박함, 그 수혜가 오로리시 인텔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인텔은 종합 반도체에서 하는 거죠. D램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고 다 하는 수 있는 것은 인텔밖에 없기 때문에 인텔을 살려야만 나중에 한국과 대만과 중국의 싸움에서 미국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고 종목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인텔을 100달러까지 보고 플레이를 해라. 느릴 수 있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인텔이 한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속도와 방향이 훨씬 강력해질 것이다. 주가는 속도와 방향의 문제이다. 미분의 문제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따라서 인텔에 대한 긍정적 브라이트한 시각을 가져서 투자를 해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크게 오른 그동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했는데 또 여기에서 로쿠라는 스트리밍 업체가 5월과 예상치를 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30% 이상 올렸죠. 로쿠. 빅데이터 분석 게임 팔란티어도 인공지능 AI 메시라는 웨드부시 증권의 호평 덕분에 10.3%나 급등을 했죠. 인공지능의 메시다. 축구선수 메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이 높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은지 여기다 대고 때렸는데 나머지 빅테크 반개 세컨티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들은 또 플러스로 작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 어퍼머티브하고 포지티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날 4.36%나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들이 일단 꺾인 후에 100달러 근처에서 이제 방어막을 치고 옆으로 기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추가 하락할지 추가 상승할지 여러 방향성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테슬라가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또 연계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많은 거죠. PC 물가지수가 떨어졌고, 인텔의 주가가 치고 올라갔고, 팔란티어라든지 로쿠 같은 새로운 빅데이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미국의 썸머넬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금요일이었다. 자, 이번 주는 뭘 먼저 봐야 되나? 2차 전지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의 에코프로 형제들은 대체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제 생각을 가지고 간단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했지만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추천을 거의 하지 않았죠. 에코프로 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제 설화도 좀 있었는데 제가 사과를 드렸죠. 앞으로는 남 헐뜯지 않겠다. 너나 잘해라는 말씀 잘 새겨듣기로 했는데, 나나 잘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도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 왜 남을 헛드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한 주였는데, 자, 지난 화요일 8천억 정도의 매도가 한 증권사 한 지점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시장의 이제 소문이죠.
저는 이 소문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딘지는 대충 아는데 여기서 8천억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는 이 8천억을 팔았던 데가 다시 살 거냐 하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러한 큰 5대 개인들이 시장을 좌우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천억 돈이 한 사람 돈은 절대 아니죠. 어떤 브로커가 관리하는 돈이 전체가 그 정도가 되는데 또 여러 가지를 모았겠죠. 합친 건데 저는 이 돈의 반은 다시 2차 전지가 빠지면 들어올 것 같고 나머지 50%는 2차 전지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갈 거다. 다른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 이렇게 저는 보죠. 따라서 여기는 지금 이제 팔고 났으니까 하락하길 바라죠.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이 깨지고 80만 원이나 60만 원대 하락하면 또 들어올 거다. 반은. 나머지 반은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영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8천억 판 것 중에서 반 정도는 2차 전지에서 양극재를 다시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돈이 몰려들어서 밸런스를 맞출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에코프로 형제들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어느 누구도 에코프로 형제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는, 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50만 주에 달하면은 거의 다 수급 상황은 끝난 것 같다. 지금 채행을 보니까 60만 주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공매도를 환매수로 꺾는 수급상의 어드밴티지는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 보면 2차 전지는 이제 추가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쏟아 부어버린 거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2차 전지는 박스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박스권 바닥이 100만 원, 위가 15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이 무너지면 의외로 80만 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팔고 올 기회를 주니까 항상 외봉으로 끝나지 않죠. 올라가다가 쌍봉으로 끝나는데 항상 이 쌍봉에서 올라올 때 이때 어느 정도 팔고 물량을 줄여라. 그리고 박스권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요약 정리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나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 포스코홀딩스는 실제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막판에 또 4%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70만 원 오면 팔고 60만 원대 사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또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가 많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 8천억 판 사람들의 돈 반은 반드시 반도체로 올 것이다. Sure, why not? 제 생각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브로커, 그 돈을 관리한 브로커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준다면 당연히 반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2차 전지 오면 다시 재매수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에 가서 공격을 하자. 투자를 하자. 반도체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데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 IR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죠. 여러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개별적인 매력 포인트인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왜 반도체를 사야 하는가? 반도체의 매력은 뭔가? 국내 증시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 3개가 있는데 철강과 반도체와 조선이다. 네.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밸류에이션 상승을 주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2023년 국내 증시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조선. 철강은 12개월 예상 퍼 기준으로 변화율이 90%나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반도체는 41%, 조선은 32%. 참고로 2차 전지는 18% 정도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한 여유가 있다. 100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철강, 반도체, 조선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던, 그렇죠? 뭐가 올라가든 ROE가 올라가든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죠. 수익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3개의 업종이 리더 역할을 하더라. 따라서 이런 거시적 측면에서도 반도체는 매력적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강은 90% 밸류에이션 현재보다 2022년 기준으로 2024년 밸류에이션이 90% 상승할 가능성. 반도체는 41%, 조선은 35%, 2차 전지는 18%.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국내 수출 개선을 기반으로 한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내 수출이 바닥을 치고 거의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내 12개월 예상 EPS도 상승을 하는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12개월 반도체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꼬리를 틀어서 올라온 거죠. 네,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꼬리를 위로 턴해서 올라옵니다. 국내 철강의 수출도 이제 12개월 철강 수출도 치고 올라오죠. 네, 영업이익도 바닥을 형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선도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반도체, 철강, 조선이 수출이 잘 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턴하면은 반드시 밸류에이션이 턴해서 올라올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뭘 사야 되느냐? 지금까지 후공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후공정, HBM, DDR5, FPGA 이 세 개가 핵심이었는데 이들이 시장의 1차의 상승을 충분히 노렸고 이것들도 물론 올라갈 확률이 높다. 1번이 얘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또 시각을 넓혀보면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 매기가 확산된다면 전공정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랜드가 업황을 턴 어라운드를 한다면 지금은 랜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가격이 턴 어라운드에서 올라온다면 발주를 미리 2년 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전공정 기업에 대해서 장비 발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6개월 먼저 선행된다면 올 하반기에 후공정 다음으로 전공정에서 매기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 주부터는 전공정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질문하는데 한 우리 스터디 모임 친구가 본부장님 전공정은 매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후공정이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 여기저기 이제 공부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전공정도 나쁠 것 같진 않다. 너무 쩔어 있기 때문에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 항상 코어는 먼저 코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공정이 먼저 가고 이렇게 된다면 전공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취매매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은 에천트와 슬러리의 솔브레인, 과산화수소 프리커서의 한솔케미칼, 특수가스의 오닉머티리얼즈와 후성, 애칭의 TCK와 오닉 QNC, 장비의 오닉 IPS와 테스 KC텍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반도체를 뭘 살 것인가, 후공정 하나, FPGA 하나, HBM 쪽 하나, 그리고 전공정 하나,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공정도 좋지만 후공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공정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라. 이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저의 엣지 뷰죠. 그래서 전공정에 대한 전체 반도체 8대 공격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놨으니까 한번 일일이 꼼꼼히 보시고 계속 이 종목 하나하나를 주가를 쳐보는 거죠. 주가, 두 번째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21선에 있는 5일선에 있는 MACD는 어떻게 됐나 다 보면서 이렇게 계속 쳐보다 보고 특히 시가총액을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한 5개 정도를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매력 포인트가 있죠. 그 종목을 사야 된다. 무턱대고 사지 말고 첫째 그래프를 봐라. 기술적 지표를 봐라. 이 5일선, 21선, 61선을 봐라. 다음에 수급을 봐라.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음에 2분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는가. 다음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가. 이 5개 정도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 말고 5개 정도만 읽고 뉴스 보고 찾아보면 충분히 여러분 속에서 이 종목은 사야 된다. 그런 게 확 지금 들어오는 거죠. 저는 오닉 QNC 같은 것들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닉 QNC, 한솔케미칼은 너무 좀 무거운 모습이 있고 PSK,
PSK는 홀딩스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 오닉 IPS 이런 것들은 사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더. 주성엔지니어링도 괜찮고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에서 좀 사는 것도 괜찮다. 전공정잡이, 증착장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HBM 이야기로 와서, HBM은 기존 컴퓨터 제품인 DDR5나 DDR4나 DDR5를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얘들은 GPU와 연관돼서 하나의 모듈로 움직인다는 거죠. 서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속품이지 전체 DDR4나 5처럼 컴퓨터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아닌 거죠.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GDDR에서 해당하는 부품, 하나의 부품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그 IR을 보니까 지금은 10%인데 이 3분기에는 20%까지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의 그 포지션,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HBM은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전체 수요의 전체 DRAM의 1, 2%에 불과하지만 구조적으로 전체 수요의 20%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게 이 초기에서 1차 상승을 했고, 이게 숫자로 나타내는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2차 상승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 여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판을 꼭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붙여놔야 된다, 책상 위에. 이것은 TSMC가 만든 첨단 패키징 기술인 Chip on Wafer on Substrate. 칩 위에 웨이퍼를 얹고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웨이퍼 위에 서브스트레이트, 메인 기판 위에 웨이퍼를 얹고 웨이퍼 위에다가 또 칩을 넣는 이 기술, 이게 이제 TSMC의 2.5D의 GPU나 HBM을 설계해서 깎아주는 시스템 반도체의 모습인데, 이 패키징의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HBM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반드시 잘라놓고 붙여놓으라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다 메인 서브 기판을 깔아요. 메인 서브 여기다 이제 패키지 기판을 올리는데, 패키지 기판과 메인 서브 기판을 연결하려면 여기다 솔더볼을 붙이는 거죠. 이 솔더볼을 해서 이것을 녹여서 붙이는 거예요. 이 녹여서 붙이는 장비가 리플로 장비인데, 이것을 챔버 안에 딱 하나 더 놓고 붙이면은 얘들이 이제 깨지거나 옆으로 막 녹여 붙이면서 찌꺼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프로텍이나 레이저 셀처럼 레이저로 하나하나 싸가지고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도 있는 거죠. 가격은 비싸지만 향후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 기판이 있고, 서브 기판에다가 패키지 기판을 올리는데, 패키지 기판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제품을 넣고 여기에 로직 반도체를 붙입니다. 왜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넣냐면, 패키지 기판하고 이 로직 기판에 이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얘들은 40나노 정도를 붙일 수 있는데 얘들은 3나노, 4나노, 5나노의 아주 고급 기판인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제품을 넣어가지고 로직 반도체의 이 선폭 크기와 패키지 기판의 선폭 그러니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실리콘 인터포저를 넣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다가 HBM을 쌓아서 이제 메모리의 형태를 넣어줘야만 로직과 메모리가 하나의 기판 위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패키지 형태를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구멍을 뚫는 게 TSV 형태의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인터포저와 패키지 기판에다가 작은 마이크로 범퍼를 또 붙이는 것이 프로텍, 다음에 레이저셀,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 TSI, 이런 애들이 또 여기에서 리플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추가로 이제 실적이 10에서 20%까지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에 대한 실적도 숫자적으로 3분기, 4분기에는 배로 증가해서 숫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TSMC가 COWS라는 패키징 기술을 이런 식으로 짜서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반도체 후공정 제품이, 기기들이 들어가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MK전자, PSK 홀딩스, 윈팩, 이오 테크닉스, 저는 뭐 한미 반도체는 7만 원까지 본다.
PSK 홀딩스는 더 갈 것이다. 이오테크닉스 이지방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뭐 마이크로 프렌드, 이오, 미래반도체, 자비스, 인텍플렉스인데 여중에 또 제 눈에 드는 것은 자비스하고 인텍플렉스다. 이 검사 장비, 왜 그러면 지금 HBM에서 검사 장비 관련 ISG 같은 것들이 뜨느냐? 후공정에서는 이 너무나 선폭이 좁은 3나노, 4나노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의 패키징 모듈로 정교하게 패키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검사 장비에서 수율을 잡아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서 반품이 많이 되니까 이 검사 장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만 수율이나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다음 ISC가 원래는 삼성전자의 벤더였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로 가면서 이런 변화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어떤 핵심 상황들이다. 변화가 굉장히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종목들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추가로 또 매력적인 그런 섹터는 없느냐. 첫 번째는 기계를 봤죠. 여전히 기계. 이 기계는 이제 전력 기계를 말하는데 기계 업종을 본 거죠. 이거 간단하게 좀 넘어갑시다. 전력 기계가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기업에서 LG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이 두 개만 봐라.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기업 실적이 2분기만 날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1차적으로 수익이 치고 올라와서 상승했지만 북미 전력기 수요과 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크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다. 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다는데 여러분들이 별표를 찍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추가로 사야 된다. 그 이야기란 거죠. 또 조선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이 전력기기 관련 그러한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 조선과 신재생의 업황 화랑도 전력기기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 팔 때가 1차 상승을 해서 올랐는데 다시 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우리나라 LG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퍼가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시장의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기술도 좋고 가소성도 좋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까지 됐다면 당연히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제가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모습. 이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는데 또 한번 강조한다. 전력기기는 팔지 말자. LG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소중공업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본 건 조선이죠. 조선은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한국 조선업계의 작업량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핵심만 남아있다. 구조조정을 다 완료를 한 거죠. 우리는 구조조정을 다 했고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조선 오더의 양은 엄청 더 건조량이 늘어나고 향후에 이 가지고 있는 예상 건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주요 조선국 연간 인도량 추이를 보면 2023년은 중국은 살짝 주죠. 한국은 좀 늘어나는 모습, 일본은 뭐 비슷비슷하고 한국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오래 가는 게 선박이라든지 조선은 중후장대는 올라가기도 힘들지 한번 올라가면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 간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해운이죠. 네.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이제 선두로 갔는데 하나오션이 너무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하나오션보다는 좀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것들이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오션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PBR이 벌써 4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국 조선해양처럼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하나오션보다는 더 시장에서 매력적이다.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오션 가지고 있는 팔아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꿔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또한 조선주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산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게 좋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의료 미용기기도 매력이 있다. 이미 1차 상승을 해서 좀 쉬는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좋아했던 비올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의료 미용기구도 나름대로
큰 영향이 있다. 특히 브라질 수출이 너무 좋아요. 이 브라질 수출을 하는 것은 여러 기업 중에서 클래시스하고 그 다음에 원텍인가 이 두 개가 이제 브라질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스, 비올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데 비올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고 올라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이제 브라질이 너무 좋게 슈링크가 너무 잘 팔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봐서 한 번 정도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태국과 일본에서 많은 피부과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싸고 아주 믿을만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그러한 수출 증가, 그래서 클래시스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한번 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비올과 클래시스 두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원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쉬는데 클래시스, 원텍, 비올 이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파마 리서치 시장에서 크게 올랐는데 클래시스는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클래시스 좋아 보이고 제이시스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야 될 거.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요. 다음에 덴탈에서 덴티움, 레이, 디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당뇨에는 아이센스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 주에는 2차 전지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큰 시세를 내기 힘들고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반도체가 2차 전지의 대안일 것이다. 그 다음 전력기계 좋아 보인다. 조선 좋아 보인다. 의료 미용기계 좋아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하고 쓸까 말까 했던 게 중국 리오픈 관련주다. 그래서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사볼만 하다. 저는 뭔가 이 아사리판에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사볼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사볼만 하다. 중국 리오픈 관련 종목들, 중국 구조조정이야, 중국 이제 경기 활성화 정책 수혜주들, 여행, 항공, 화장품 이런 애들은 너무 바닥에서 쩔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사서 20% 정도, 30%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것들. 백화점주는 오르는데 전 백화점주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나투어 한번 사볼 만하다. 이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여러분 중에서 종목 상담 이게 정말 골치 아프죠. 저의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매일 바쁘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추천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이 장 마지막에 엽산 랠리가 9월까지 저는 8월 말까지는 이뤄질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여름 휴가 가셔도 주식 보셔야 됩니다. 여름 휴가 가셔도 주식 보셔야 돼요. 애들과 와이프 또 가족들은 놀게 하고 주식 보는 거죠. 시원한 호텔 에어컨 밑에서 보는 거죠. 이게 휴식이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주식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 벌어야 또 내년에 또 휴가 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멋진 건투 이번 주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같이 화이팅 외쳐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